이은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딸 서연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서연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29세가 된 딸이 이렇게 설레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였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서연은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애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도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고 은주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살짝 돌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은주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서연은 워낙 순수한 성격이었거든요. 첫 몇 주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고 퇴근 후에도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서연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급한 회사 일이 있다고 해서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원래 좀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세요. 서연이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밝지는 않았습니다. 은주는 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연은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민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연을 키우며 겪은 수많은 경험들이 그녀를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은주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하는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면서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은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4달째 되던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서연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서연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보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민수 오빠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은주는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인데? 오빠가 사실은 돌싱이래요. 4살짜리 딸도 있대요. 은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접 인정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처음에 말하기 어려워서 그랬다고 해요. 은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4달 동안 속은 것입니다. 아이는 전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해요. 자기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만난다고. 서연이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은주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처음부터 왜 숨겼을까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민수와의 연락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서연아, 민수 씨는 주말에 뭐 해? 아이 만나러 간대요. 전부인이랑 장모님이 함께 사는 집에. 매주? 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자주 봐야 한다고 해요. 은주는 이상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매주 그렇게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서연의 모습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아 초조해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민수의 연락 방식이었습니다. 평일에도 간단한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안녕, 잘자 하루에 딱 2마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문을 열어봤습니다. 딸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저 이상한 것 같아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상간녀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은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수한 딸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요.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매주 전부인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밤도 보내고 뭐라고? 밤도 보낸다고? 네,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자고 싶어 한다고 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니야. 이혼한 부부가 매주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어.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수척해진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이 출근한 후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메시지 확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로부터 오는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문 밖에서 딸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주말마다 연락이 안 되는지, 전부인과 장모님, 그리고 아이가 함께 사는 집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매주? 네. 아이가 아빠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말이 되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멀리서 들었습니다. 오빠,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혼하신 게 맞아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연히 이혼했지?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죄송해요. 서연이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은주는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저 정말 바보 같아요. 전응아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미친년이에요, 저는. 은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다니요. 서연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집착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은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그 사람이 잘못이야. 서연이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주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검색해봤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나왔습니다. 은주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어.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의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즉시 TV를 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아. 서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정말 바보예요. 전응아예요. 은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미친년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했잖아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연락이 안 되고 하루에 안녕, 잘 자 두 마디뿐이고. 은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그냥 집착이에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야. 은주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서연이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주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연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커뮤니티에서 익숙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쓴 글이었습니다. 29세 여자입니다. 사귄 지 4개월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은주는 글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남자 문제 많아 보여요. 언니 잘못 없어요. 그 남자가 이상한 거예요. 빨리 정리하세요. 시간만 아까워요. 은주는 그 댓글들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서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 서연이 들어왔을 때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인터넷에서 내 글 봤어. 어떻게 해야 알았어요? 우연히 봤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더라. 네. 그 사람들 말이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은주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한 그 남자의 잘못이야.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 같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며칠 후 서연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민수 오빠랑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주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생각했어. 아직은 좀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민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후련해요, 엄마. 정말? 네.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민수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퇴근 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프로젝트 팀장으로 선정됐어요. 정말? 축하해. 은주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요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서연은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동안 미뤘던 취미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네,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어느 저녁 서연이 은주에게 커뮤니티 글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컴퓨터 화면에는 서연이 쓴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네요. 언니 잘 정리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은주는 그 글들을 읽으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서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서연에게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한 그 사람의 잘못이야. 알아요, 엄마. 앞으로는 너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 은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진짜 사랑은 진실과 존중 위에서만 자라는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엄마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은주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몇 주 후 서연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새로운 대리님이 있어요. 그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일도 잘하시고 사람도 정말 따뜻하세요. 은주는 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거야?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갈 거예요. 그래, 그게 좋아.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딸이 진짜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겠어요.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해. 몇 달 후 서연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거짓말도 숨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사람은 정말 달라요. 어떻게? 솔직해요. 자신의 과거도 숨기지 않고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줘요. 은주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어야 해.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딸은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의 삶을 흔드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겠다고. 진짜 사랑은 진실과 존중 위에서만 자란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딸이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믿으며 은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